안녕하세요. 빌딩로드 중개법인 이동욱 차장입니다. 오늘 이제 상속이랑 증여 관련해가지고 세무사님 이제 와주셨는데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장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이제 필명은 이제 두꺼비 세무사 쓰고 있고요. 빌딩로드 그래도 작년에도 촬영 한 번 왔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대표님이랑 저기 호석에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둘이 얘기 나눴었는데 이렇게 촬영 장면이 너무 좋아졌는데요, 여기. 그러니까 장비가 엄청 많이 바뀌었죠. 네. 세무사님 그 두꺼비 세무사님으로 활동하고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유튜브를 진짜 많이 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일을 하면서 세금, 뭐 징여, 뭐 상속에 관한 내용으로 많이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바로바로 상단에 뜨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나마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자산 관리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100억에서 500억대가 좀 많으시고, 그다음에 네. 특히나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건 이제 시끌시끌한 상속. 근데 이제 오늘 좀 빌딩로드랑 말씀 나누고 싶은 건 이제 상속인데 건물이 급매로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 현 상황이 좀 안타까운데 그런 게 좀 있어서 그 말씀 한번 드려보고자 해서 왔습니다. 근데 아마 구독자님들도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저희가 이제 일을 할 때 매수자들이 제일 많이 찾는 물건이 상속받은 물건이 있어요. 오, 이런 물건들이 진짜 많이 찾아요. 그죠. 아시는 분들이구나. 왜 아시는 그러냐면 분들. 상속받은 물건들이 조금 더 저렴하더라고요.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저도 세무사님한테 오늘 여쭤보려고 합니다. 편히 말씀 주십시오. 강남에 상속받은 물건들은 왜 저렴하게 나올까요? 와, 제가 필드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왜냐면 그분들이 저한테 말씀 주세요. 대표님, 혹시 저희 부동산 이거 잘 중개해 주실 중개법인 대표님 연락 좀 해달라고. 저희들 찾는 거죠. 네, 저를 통해서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네, 맞아요. 제가 이제 뭐 오동엽 대표님을 소개시켜 주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첫 번째 다 필요 없고 진짜 세금입니다. 세금, 진짜로. 그쵸. 네, 세금이 너무 높아요. 이거 촬영하는 지금 오늘 이제 유산 취득세를 하겠네라고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개편안이 올라는 왔지만 이거 저 돼봐야 알잖아요. 결국은 이제 세금이라는 거는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되기 전까지는 결국은 지금 현행 체계로 이게 가슴 아픈 게 지금도 막 이렇게 이제 오늘도 돌아가신 분도 있고 내일도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분들은 목이 빠져라 기다려도 아무리 빨라도 26년 1월 1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니까.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공제액수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상속재산 딱 계산해 보세요. 거기서 채무를 다 빼십시오. 뭐 근저당권이나 뭐 보증금 빼시고 거기서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 빼시면 그게 과세 표준이거든요. 근데 과세 표준에 세율 계산하면 상당히 많은 세금이 나오시죠. 특히나 이렇게 이제 빌딩로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자산가시잖아요, 사실은. 맞죠. 네. 상당한 자산가 분들이시니까 안 봐도 뻔합니다. 엄청나게 내셔야 될 거예요. 과세 표준이 100억 정도 되면 상속세가 한 45억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그 부담이 상당해요. 근데 100억에서 45억을 내는 거면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강남 건물주가 이제 상속세를 내면 이제 국가의 건물을 빼앗긴다. 거의 맞는 바예요. 그쵸. 아주 거의 정확한 표현. 이게 맞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넥슨이라는 이제 뭐 어렸을 때 우리가 다 게임을 해보잖아요. 그 넥슨이라는 회사 그 회장님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회장님이 그 이제 주식으로 물납을 했거든요. 이렇게 4조 6천억 정도 물납을 하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금액이네요. 그래서 지금 넥슨의 2대 그 주주가 그 국가입니다. 왜냐면 그 주식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세금을 그 주식으로 받는 네, 주식으로 받아주고 어차피 못 내니까.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도 연부연납한다 그러면 예, 그 등기부등본 많이 떼시잖아요. 거기 을구에 어디 세무서가 딱 잡고 있어요. 근저당권을. 왜냐면 너 세금 안 낼 때까지 이거 우리 거야. 밀리면 이거 압류 잡고 공매로 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정말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나 빌딩로드 보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어떤 부동산 형태냐. 이 빌딩 형태잖아요. 그러면 빌딩 형태란 얘기는 뭐냐면 이 가액이 기준시가랑 말 그대로 감정평가 금액이 달라요. 아주 큰 차이가 나는데 이게 국가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감정평가 사업이란 걸 해요. 내가 기준시가로 신고를 들어갔는데 아니야 그래도 이 말도 안 되지 강남의 빌딩이 이런 낮은 가격일 리가 없어 라고 해서 국가에서 감정평가를 해버리면 2배, 3배 올라가거든요. 그걸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그걸로 세금을 먹인다. 네, 환장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케이스를 말씀드릴 건데 이제 진짜 막 화가 나실 거예요. 이 납세자분들이 이런 상황이 요즘 많이 좀 펼쳐집니다.
실무는 진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저쪽이었어요. 그 합정 쪽이었어요. 합정동. 네,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이제 개발할 여력은 안 돼서 땅은 정말 넓은데 건물이 오래됐고 두 층, 2층밖에 안 돼요. 완전 그냥 단독주택처럼 그냥 네. 두 개층만. 근데 사거리에 상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엄청 대지가 넓어요. 그러니까 주차를 8대까지 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사거리. 건물은 근데 사용 승인일이 89년도예요.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땅이에요. 와, 여기 뭐에 놀리고 있으세요? 위치가 진짜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또 AI 프로그램 같은 거 하면 딱 클릭하면 이제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나오잖아요. 맞아요. 거의 한 8층까지 올릴 수 있더라고요. 엄청난 땅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제 저는 이제 상속세가 발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네. 무료 상담을 꼭 해드려요. 이게 굉장히 이제 공익성 목적이랑 부조 차원에서 좀 해드리거든요. 남는 게 없겠는데요. 시간을 많이 뺏기기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 이제 밑에 있는 세무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건데 이제 감평 평가를 이제 탁상 감정을 해봤어요. 아시는 평가사한테 부탁을 해서 200억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오케이 뭐 200억 했는데 네.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상속세 얘기 듣다가 근데 혹시 얼마여서 제가 200억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되냐? 네. 근데 아 여기 한 200억 나오셨으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상속세가 200억이 나와요. 아 재산가액이. 재산가액이 네. 200억에서 그리고 왜 놀라셨냐고 물어봤더니 네. 자기는 이거를 아버님이 살아 계셨을 때부터 네. 130억에 팔려고 내놔도 아무도 안 샀대요. 130억이요? 예.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요. 가격 차이가 너무 크죠. 그러니까 탁상 감정, 감정 나온 거는 200억인데 네. 이제 팔려고 여태까지 노력했던 금액은 130억이다. 이게 어떤 괴리가냐면 네. 이런 식이에요. 감정평가라는 게 말 그대로 우리가 거래하는 시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네. 어디가 신축한다고 이제 대출 받으실 때는 감정평가 금액을 엄청 올리잖아요. 그쵸. 왜냐면 대출도 많이 그 올려야 대출 많이 받아요. 근데 상속을 내는 분들 입장은 달라요. 최대한 낮춰서 네. 적게 내고 싶거든요. 상속세를 적게 내요. 네. 근데 감정평가의 그 룰 자체가 네. 대출 받으려고 감정평가를 엄청 올렸던 그 유사를 가액을 갖고 와서 감정평가를 해버리니까 내 가액이 갑자기 200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130억 다 안 팔려요. 이제 이 상황에서 뭐가 펼쳐지냐면 네. 가만히 있으면 국가에서 분명 감정평가하면 200억이 버금된 금액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나는 130억이 만약에 팔려고 했어도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네. 70억에 대한 세금 35억을 더 내는 꼴이 돼요. 아. 200억을 가격이 확정돼 버릴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가액으로 추후에 내가 135억에 팔아도 70억 싸게 팔았지만 예전에 냈던 상속세를 돌려준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내가 130억에 팔고 130억을 상속세를 내면 차라리 적게 내겠죠. 6개월 만에 해야 네. 된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근데 6개월 만에 이게 팔리겠냐고. 그러니까 130억에도 그렇게 안 팔렸던 건데 그 네. 6개월 만에 팔리는 게 또 그러면 거의 한 120억? 110억에 팔아야 돼요. 그래서 싸게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서 싸게 네.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실 수 있냐면 이게 상속일이 펼쳐지고 나서 상속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네. 그다음에 상속세 무조건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신고 기간 끝나고 나서 9개월 이내 조사가 있습니다. 근데 상속인들이 대부분 정신 차리고 저 찾아오는 거는 한두 달 있다가요.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그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좀 마음도 좀 추스리고 맞아요. 주변 정리도 좀 하고 야 우리 상속세도 좀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해서 찾아오면 한두 달 지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언제까지 팔아야 돼요 하면은 상속세 세무조사까지 팔아야 됩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길게 잡으면 한 8개월에서 10개월? 그러니까 그리고 감정평가 가액하고 시세랑 이렇게 괴리감이 역으로 거의 리버스로 났잖아요. 원래는 감정평가가 한 130억 나고 추후에 200억에 팔아서 양도세 줄이고 이래 가야 되는데 그쵸. 그 룰이 박살나버리는 케이스가 많아요. 제가 이제 영상도 몇 개 보고 했었는데 그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제 아버님이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셨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상속세를 폭탄으로 받게 돼서 빚쟁이가 됐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렇죠. 말인지. 이게 이제 그 연부연납 제도를 아마 쓰시긴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 빌딩 같은 부동산은 비유동 자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상속세가 50억이 나왔다 가정을 해볼게요. 이걸 못 내요. 현금을 5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쵸. 네. 근데 이게 얼마만 넘어가도 사람들이 압박감을 느껴하냐면 실무는 완전 이 정도예요. 3억 3천만 원 정도. 3억 정도면 너무 큰 세금이에요.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태어나서 내가 3억을 내본 적이 있나 세금으로? 없으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쵸. 네. 많이 내봤자 뭐 종합소득세 가끔 뭐 1,200 정도 내고 뭐 이 정도인데 왜냐면 3억을 당장 6개월 이내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되는 그 돈이 없으니까 네. 그 물건을 담보 잡아서 연부연납이란 걸 합니다. 연부연납은 이제 최대 11조각을 쪼개서 처음 한 조각 쪼개고 10년간 쪼개서 내는. 가끔씩 저희 을로 보면 이제 국이라고 써 있고 맞습니다. 이렇게 그거 한번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연구연납하면 국가에서 그 부동산을 담보를 잡아요. 납세 담보를 잡고 쪼개서 내는데 왜 제가 3억 3천을 말했냐면 그럼 3천만 원씩 매년 쪼개서 내야 되는데 일반적인 직장인분들은 자기 거 좀 쓸 거 쓰고 3천만 원 모으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대부분 부동산 하나 있고 현금 2, 3천만 원 있고 돌아가시니까 상속 재산인 그 현금으로는 그 부동산에 취득세 내면 끝나요. 취득세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해요. 그 좀비가 돼요. 세금 좀비가. 상속 좀비가. 계속 내야 되니까 또. 근데 3천만 원만 내는 게 끝이 아니라 남은 금액에 이자가 붙어요. 3.5%가. 아, 거기에 또 이자가 붙는 거예요? 네. 거기에 국가 이자를 붙여요. 국가가 3.5%가. 이 진짜 내 건물이 아니라 진짜 내 국가 건물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3억 원에 3.5%니까 한 1,000만 원 내야 되잖아요. 네. 4천만 원. 그 다음 연도 2억 7천에 3.5%. 계속 내는 것입니다. 와. 그러면 거의 진짜 한 3억을 내는 게 아니라 한 3억 7천, 뭐 4억까지 내는 거예요. 그걸 10년간 내야 돼요. 그 부동산을 지키려면. 그러니까 이게 힘드니까 팔아버려요. 그러면 이거를 팔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팔았다라고 할 정도로 상속 받았을 때 그 절차가 좀 있을까요? 저라면 우선 연부연납을 걸어서 1년이라도 버티는 그 세금을 마련을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인 분들끼리 다투는 게 아니라 처음에 여기 6개월 동안 3천만 원 내고 그 다음 연도까지 또 3천만, 4천만 원 정도 내야 되잖아요. 이자까지. 이 정도의 체력을 우선 키워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현금성 유동은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된다. 그게 아니면 미리미리 이 건물 차라리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금이 있긴 해야겠네요. 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그 중개를 잘하는 빌딩로드 같은 중개법인에 이제 의뢰를 맡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매보다는 그래도 한 1년 텀 두고 난 아직 체력이 있으니까 다음 연부연납까지 버텨보자. 체력을 가진 상태에서 1년 반 정도 팔면 그래도 그건 좀 괜찮잖아요. 그렇죠. 6개월 만에 파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다투지 말고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상속 받으신 분들이 다투시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이게 가끔씩 저희도 거래하다가 갑자기 판다 했다가 이제 계약자리 나와야 되는데 한 분이 갑자기 안 판대요. 맞아요. 그런 있었거든요. 상황이 진짜 실제로 일어났었어요. 있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냐면 상속 재산 다툼이 생각보다 예전보다 심해졌어요. 금액이 높아져서 그런가 이게 금액이 높아진 것도 있는데 제가 그냥 사회 현상적으로 제가 느끼는 경험은 뭐냐면요. 상속인 분들 나이도 상당해요. 돌아가신 분들이 80대 이상이 55%고 70대 이상은 75%가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70대 이상이 돌아가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요즘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70대는 젊어요. 아, 진짜 젊어. 왜 더 즐겁게 사시다가 이렇게 빨리 가셨대 하면은 자녀분들도 다 알아요. 진짜 빨리 돌아가셨다고. 요즘은 80대 막 90대 돌아가시 100살도 많습니다. 100세 시대잖아요. 네, 진짜 100세 시대. 그래서 그분들의 자녀분들 나이가 몇 대냐면요. 50대. 저도 매도인이랑 통화하면 상속 받으셨다면 보통 많은 연령층이 50대에서 60대 맞습니다. 이 사이였던 것 같아요. 40대는 젊어요. 그쵸. 50대에서 60대 초반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제가 빙의를 해봤는데 왜 싸우나 했더니 그분들이 이 한국은 웃긴 게 그 나이 때문에 다 은퇴해요. 100세까지 사는데 50살에 다 잘려 회사를. 그러네요. 우리나라가 49.6세에 첫 번째 퇴직을 경험해요. 은퇴가 이게 총 3번 있거든요. 근데 평생 몸담궜던 직장 은퇴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호흡좀 가지다가 이제 부업하고 세 번째로 이제 완전한 은퇴. 한 70대 초반이 완전한 은퇴거든요. 50대부터 60대 이 세대 때는 뭐가 힘드냐면 낀 세대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부모님 봉양해야 되고 아래로는 자식들 중에 캥거루족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경제적 능력을 못 하는데 위로는 돈 병원비 나가 아래로는 학원비 나가요. 이중으로 다 나가니까. 그 상황에서 상속이 일어나면 그 재산이 자기 인생에서 마지막에 터닝 포인트.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절박하게 싸워. 제 앞에서도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족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돈 앞에서는 또 그게 진짜 없는 거라고 저도 몇 번 느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고 나서. 사전에 준비를 왜 해야 되냐면 돌아가자마자 이런 식이 많아요. 따님분들이 이제 갑자기 막 서운한 소리 하면 이거 평생 안 그러는데 왜 그러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버님 살아계시니까 제가 누구 편드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응어리가 이렇게 있다가 지금 울분을 토해내는 거다. 이거 미리 했었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려요. 나 죽으면 알아서 해. 엄청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돼. 그런 집안은 거의 집안이 박살이다. 너무 많이 봤어요. 왜냐면 그러면은 항상 아직까지 있어요. 장자 상속이다. 장자는 내가 다 가져가야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나이가
쓰시면 그렇죠. 이제 첫째 너 얼마, 맞습니다. 둘째 얼마, 네. 셋째 얼마 이렇게 나갔었는데 요즘은 또 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도 장자는 내가 다 가져가고 어머니 못 시켰는데 둘째, 셋째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죠. 바로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좀 먹혔는데 맞아요. 이제 좀 시대가 지나고 나서부터 맞아요. 이제 그러지 않는다. 맞아요. 그래서 상속 다툼이 엄청 치열해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하는 게 한 30억 넘어가면 경찰 불러야지. 30억 넘으면 싸워요. 50억 넘어가면 경찰을 경찰 부르고. 불러요. 네. 100억 넘어가면 조용해요. 무조건 법원에 가요. 아, 무조건 싸워요. 근데 진짜 이거 들으시는 분도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진짜 저는 상속 제 강의를 듣겠다고 오시는 분들에게 이게 더 잘 이제 흡수가 되는데 네. 가끔 교양적으로 어떤 뭐 회사의 워크숍 이런 데서 강의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아무 심드렁하게 듣다가 네. 와가지고 근데 죽으면 알아서 하겠지. 그럼 죽으면 집안 박살 날 겁니다. 생각해봐라. 이러면서 제가 이제 나이대나 이런 걸 말해주면 그러네. 제가 그 나이 때는 직장이 없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미리 짜야 되는 건데 어쨌든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상속이. 그렇죠. 그러면 이 물건이 제가 봤을 때는 100% 이제 빌딩 로드로 옵니다.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게 저는 이거를 현금으로도 주게 되면 또 상속세가 늘어난다고. 이제 이런 관점이 첫 번째. 우선은 상속인들끼리 솔직히 말하면 이 부동산이라는 게 아시잖아요. 소중하게 아버지가 일궈 온 건데. 네. 그러니까 상속인들은 이거 잘 이끌어 가보자라는 상속인도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는 다 필요 없고 나 지금 죽겠어. 그 50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분들은 나 죽겠어. 지금 급히 낸 돈이 필요해. 그냥 빨리 팔아. 어. 돌아가시지도 않는데 네. 일단 빨리 팔아. 돌아가시면 그냥 바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금매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팔자. 근데 이쪽에서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제대로 된 호가 나와고 호경기 됐을 때 팔자. 네. 나 죽겠다니까. 그럼 내 집은 사가. 근데 내가 너 집은 살 돈은 없어. 네. 다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형제가 힘들다는데 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팔자. 그래서 이제 빌딩 로드 이런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좀 잘 팔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물건 있으면 저희도 뭐 잘 팔아드리니까 의뢰 주시면 또 이제 상속세는 이제 세무사님한테 이제 맞습니다. 상담 받으시면 되고 파는 거는 저희한테 파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이제 팔 때도 좀 그나마 말씀드리는 게 저 이제 상속 세금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게 사람의 일이거든요. 맞아요. 가족의 일이거든요. 다툼이 이런 경우도 없애야 있어요. 되니까. 팔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2달 후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 나쁜데 네. 팔고 나서 이분이 세금 생각 안 하고 돈을 다 우선 분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상속세 낼 때쯤 돼가지고 다시 우리 이제 상속세 걷자. 근데 너 어차피 줬잖아. 네. 그러면 또 이제 세금은 내가 내게 되고 받는 거는 이제 맞아요. 형제나 자매들이 네. 받게 되는 거고. 형제 한 분이 이랬어요. 나 돈 다 썼어. 나 파산 신청했어.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도 안 냈는데. 네, 왜냐면 세금 상속세라는 건 지금 연대납세 의무인데 네. 아니 자기가 그 정도 받아갔으면 걔가 내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납부서가 한 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문이 이러이러 납부서 한 장이고 그래서 100억짜리인데 각각 그래서 뭐 자녀가 그냥 3명이어서 뭐 30억씩 가져갔다고 해볼게요. 얼추. 네. 30억씩 가져갔는데 그럼 30억을 내가 가져간 거잖아요. 네. 내가 받은 만큼은 다른 사람이 세금을 안 내도 30억까지 내가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생겨요. 그러니까 각자 그냥 우리 10억씩 내자 했는데 나 파산했어. 그럼 갑자기 내가 그 10억을 내야 돼요. 그냥 미치는 거예요. 엄청 당황할 것 같은데 진짜. 네, 그러니까 이 제도를 모르면 잘못하면 다툼이 2라운드, 3라운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 재산 갖고 다퉈, 그 다음에 세금 갖고 다퉈, 그 다음에 조사 나오면 조사 가지고 또 세금 추징당하니까 그걸로 또 다퉈. 너무 많이 갔습니다. 무조건 상속은 받았을 때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차대로 잘 따르고 네. 아니면 팔려면 연부연납 한 다음에 맞아요. 이렇게 파는 게 네. 그냥 시간 좀 길게 갖고 보는 게 낫네요. 호흡이 길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해서 저는 상속세 수입 맡으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요. 1년은 저랑 볼 거든. 기본이 1년이야. 이거 1년 동안 만나야 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동산을 팔면은 제발 공동 자금에 묶어놔라. 절대 쓰지 마라. 정 힘들다 그러면 한 거기서 일부는 떼줘도 세금이 얼추 얼마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이 상속세 얼추 30억 나오십니다. 30억 이하로 남겨두는 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싸우실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진짜 이거는 잘 들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툼이 무조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개법인 대표님들이 이제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런 분들 짜드리고 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거 저희 또 이제 뭐 강의도 하는 걸로 맞습니다. 들었는데 저희 4월 19일에 강의하지 맞습니다.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런 좀 실무적인 스킬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상속 물건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네. 그다음에 그런 물건 어떻게 보면 좋을 건지, 그다음에 저는 상속이나 아니면 기존에 부모님 갖고 있던 재산을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팔아야 될 수도 있겠네. 그럼 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물어보면 좋을까? 그런 관점을 제가 강의 때 좀 강의도 하고 네. 질문도 주시면은 답변도 드리고 그런 시간 가질 겁니다. 만약에 상속을 좀 준비하고 있으면 이 강의는 꼭 들을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상속에 대해서 솔직히 자세히 알진 못하잖아요. 근데 방금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면서도 많은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한테. 맞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마다 다 이렇게 잘 알려주시니까 그러면 나중에 4월 19일에 그때 한번 또 뵐 수 있으면 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무에 대한 상속 증여에 대해서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